국립중앙박물관 특별한 초대 6번째 시간을 진행하게 된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학예연구원 양성혁입니다. 오늘은 최정필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 토기를 함께 감상하고자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박물관 전시실 현장에서 만나뵙어서 더 반갑습니다. 예.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은 뭐니 해도 바로 빗살무늬 토기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물론 빗살무늬 토기 이전에 한반도에서 더 이런 식의 토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빗살무늬 토기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중서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출현해서 출현한 지 1000년 이후에는 한반도 전체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대표적인 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기 겉면에 다양한 무늬들을 규칙적으로 채운 빗살무늬 토기를 보다 보면은 당시 신석기 사람들이 어떤 미적 수준이 상당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는 한반도 그리고 아마도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토기라고 생각합니다. 빗금으로 사선을 비스듬한 문양을 칠했다든지 또는 번개형, 물결형 모양 이렇게 다양한 문양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문양은 아마도 신석기인들이 자연의 질서, 자연의 현상을 그네들의 주관에 대입해서 자치체의 그 미식을 토기의 표면에다가 장식했다고 봅니다. 빗살무늬 토기에서 이어진 다양한 문양이 오늘 현대 문화의 그 문양에도 변형되어서 충분히 응용되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토기는 그런 누가 만들었을까요? 현재 민족지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 여러 도처에 신석기 문화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이 원주민들의 문화에 의하면 인간은 물레를 발명하기 이전에 손으로 제작된 토기는 모두가 다 여성이 만든 것으로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이 훌륭한 그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는 대한민국의 그 신석기 여성들이 만들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토기를 보면은 그림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였던 토기일까요? 토기는 첫째 용도는 그 액체 음식을 담아놓기 편리합니다. 물을 담아놓는다든지 그런 데서 이제 음식을 저장하는 데도 편리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저 학예관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음식을 구워서 조리하는데 열을 가해서 조리하는데 사용하는데 아마 결정적인 자료로 사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형을 보게 되면 대체로 바닷가나 강가고 이게 쉽게 잘 파지는 모래가 섞인 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생활터, 집자리 바닥을 쉽게 구멍을 파내고 그 구멍 위에다가 세워놓기 위해서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졌지 않은가. 한국 고고학 연구에 있어서 토기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고학 연구에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렵 채집 경제 사회에서도 농사를 짓지 않고 정착 마을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정착촌에는 토기가 일반 생활에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나라 제주도의 고산리 토기. 고산리 토기는 선생님 아시겠지만 한 10,000년 정도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지 않고 토기를 만들었는데 이 토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정주 생활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토기가 또 중요한 것은 토기의 그 형태, 또 토기에 새겨진 그 문양이 문화에 따라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변화합니다. 문화가 변화하면 가장 쉽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토기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선사시대 고고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토기의 패턴을 보고 문화의 연속성이 있느냐, 문화의 전통성이 있느냐, 그리고 문화의 단절성이 있느냐, 또는 한 지역과 한 지역의 문화의 유사성이 있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최정필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빗살무늬 토기에 대해서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반가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초대 다음 시간은 너무나도 유명한 김홍도의 단원 풍속도입니다.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